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요일이 시작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또 날씨가 더운데 갑자기 오전에는 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요. 깜짝 놀라셨다는 분들이 있고, 제가 오늘 저 울산에 있는 친구랑 통화를 했는데 울산은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맞박이 벗겨질 것 같다. 굉장히 뜨거운가 봐요. 네. 비 한 방울도 안 오고 있다. 대신 두루두루 습하기 때문에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좀 시원한 곳에서 쾌적하게 뉴스다이브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정구승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셀럽이 되고 싶은 남자 정구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놀랍습니다. 예. 아까 누구였죠? 뮤지션 제이님. 예. 온 가족이 총총통하고 있는 예, 댓글창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한겨레 이슈 부국장 최혜정 부국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뭐 경무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제가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홍삼이라도 한 잔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정치 전문 기자 장유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 편의점이 대통령실 출입이 시작되고 나서 대통령이 첫 순방 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현장 취재를 하셨더군요. 네. 일본까지 갔다 오셨어요? 일본만 갔어요. 네, 지금 다른 기자들은 어제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 다 떠났어요. 미국으로.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기자 3인방 3인방만 나와서 뭡니까 양국의 태극기 일장기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까지 마지막으로 담고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는 장면까지. 네.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은 이 뭐 방일 방미 관련해서 이 기자단들도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뭐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일정이 지난 다음에 대통령 출입이 확정이 되면서 미국은 이번에 함께하지 못했던. 비자가 취재 비자가 없어서 그렇죠. 취재 비자가 있어야만 그 프레스센터 출입이 가능한데 저희는 취재 비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관광 비자로 가면 되지 않냐. 근데 관광 비자로는 관광만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거기 못 들어가니까. 네, 취재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 비자 받는데 좀 까다로워요. 그래가지고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 순방 때는 어떻게 한번 기회를 노려보도록 하는데,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우리 풀사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풀사들은 풀사가 남은 자리를 놓고 나머지 비풀사들이 투표를 해요. 그 제비뽑기를 해서 당첨돼야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제가 어제 1호기 타고 온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1호기가 굉장히 불편하대요. 그 비싼 돈을 내고 이 비행기를 타기에는 너무 기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왜냐하면 굉장히 좌석이 빡빡해가지고 그러니까 앞은 좀 긴데 옆이 너무 숨막히게 좁아가지고 꽉 채워서 가는 이코노미보다 더 숨이 답답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갈 길이 참 걱정이다. 뭐 먹이긴 많이 먹이는 것 같아요. 뭐 먹을 걸 많이 주는데 소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1호기 타보셨죠? 사육당한다는 사육당하는 거죠. 계속 앉아. 자리가 좁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행기인데 좌석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안에 뭐 수행원 좌석도 그렇겠죠. 있고 기자들 좌석도 있고 막 또 별도로 이제 개조를 한 거여서 좁고, 근데 이제 음식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라면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근데 라면을 왜 이렇게 많이 갖다 라면 컨디션 뭐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컨디션 타면 그렇게 라면이 맛있어요. 다들 건강히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주말에 있었던 일본 방문 일정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23일 토요일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아마 17년 만이라고 그러죠. 한일 정상이 회담을 한 후에 이렇게 문서화된 합의문을 공동 언론 발표문을 채택했었는데, 이 내용 중에 뭐 여러 내용들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했다라는 내용이 확인됐지만 과거사 문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라는 지적이나 비판도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일 양국 정상이 좀 부담 주지 않으려는 내용들 아니었겠느냐라는 이 분석과 해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내 간담회가 진행이 됐고, 여기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뭐 문제 지적하는 부분 잘 안다, 지적 당할지는 각오하고 있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역사 관련된 이야기에 대한 해명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첫 술에 배부려고 하면 체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면 더 나은 성과를 내겠다.
이런 내용도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정상과의 이 회담 뭐 전반적인 분위기랄까요? 장선 기자가 이제 현장에 계셨으니까 네. 어땠는지요? 일단은 저는 코리아 프레스 센터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풀 기자가 아니라서 풀 취재 현장을 가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제한이 그런데, 있군요. 예. 네. 그래서 풀 나갔다 온 기자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어땠냐 분위기가. 기자를 취재하셨어요? 기자도 취재해야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현장에 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총리 관저에서 관저가 사는 집이 아니라 우리로 지금 오피스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관저라고 하면은 집이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상 업무동이다. 집무공간. 네, 예.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거기서 있었던 그 회담 취재 분위기가 우리는 풀 기자가 3명이 갔어요. 일본 기자는 10명이 왔습니다. 어느 정도의 열기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물론 여기 더 가고 싶지만 이제 그 볼펜 셋, 뭐 영상 둘, 사진 하나 뭐 그렇죠. 이렇게 짜가지고 구성을 하니까, 구성을 해서 차 한 대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일본 기자들 취재 경쟁 우리만큼 세고 격해서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촬영하다가 소동도 나고 싸움도 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그만큼 격하게 일본 기자들이 취재를 온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뭐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리고 대통령에 취임하고 일본을 처음으로 방문한 한국의 첫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예. 예, 대개의 경우는 미국을 먼저 그렇습니다. 가는, 예, 미국을 항상 먼저 가는데 이번에는 일본 거쳐 미국으로 가는 첫 번째 대통령이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일본이 전반적으로 극우 보수적이잖아요. 사회 분위기가. 거기다가 언론 지형도 그렇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큰 신문이긴 하지만 요미우리 신문 자체가 산케이와 더불어 보수 우익적 그렇습니다. 예. 언론입니다. 여기에 그 가기 전에 먼저 인터뷰를 했어요.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같았습니다. 회장이 직접 날아와서 대통령을 면전에서 대면 인터뷰하는 형식이었고 그리고 9개 면을 털어서 보도했어요. 제가 이제 요미우리 직접 확인을 했더니 엄청나게 세게 썼어요. 그리고 일변 머릿 기사가 위안부 징용공 뒤집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반응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일본 사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일 대통령, 한국의 트럼프 이렇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막말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사이다 이재명, 거침이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 시각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뭐 지난번에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윤석열 정권에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법을 내놨을 때 굉장히 부분에 대해서 뭐 개묘 늑약이다, 을사늑약에 비유해서 비판한 비판했었죠. 그런 것들이 다 상세히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와이드 쇼라는 형식으로 우리로 치면 종편에서 나오는 그런 TV 토론을 하루 왼종일 하면서 하루 왼종일 이재명 대통령을 악마화했었는데 요미우리 신문에서 9개 면을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일본은 여전히 종이 신문을 많이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신문을 통해 보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못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 아니네라는 이제 신뢰 회복 조처가 첫 번째 있었다는 것이고요. 뒤이어서 4개 매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를 했어요. 아사히, 그다음에 마이니치, 니혼게이자이, 그다음에 그 산케이 이렇게 4개 매체에 대해서 인터뷰를 또 했어요. 그래서 일본 사회에 주는 메시지는 자, 우리 함께 과거에 대해서 자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라는 메시지를 세게 주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상당히 화답하는 분위기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 뭔가 좀 해볼 만한 여지가 있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현지 분위기인 건 분명하다. 다만 우리는 좀 점점점.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을 먼저 갔고 또 이시바 총리는 먼저 트럼프를 만난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트럼프를 만날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나눴다라는 것도 전해지고 뭐 카레 먹었다, 안동 소주 올라왔다, 뭐 안동 찜닭도 있었다, 다양한 지금 뉴스들 나오고 있는데 뭐니 해도 관심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지나가는 시간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했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최정 국장께는 이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워싱턴으로 갑자기 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3실장이 다 가는 건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순방을 갈 때 비서실장이 가는 경우는 거의 보통 없죠. 국내에 네. 있잖아요, 비서실장은. 그러니까 내부 국내 상황을 이제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보통 갖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관리였고, 예. 근데 이번에 그 3실장이 모두 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정상회담에 좀 약간 난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추측이 충분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기내에서 여러 간담회 하면서 좀 이런저런 우려에 대해서 뭐 열심히 뭐 잘 하고 너무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런 취지로 이제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지난번에 관세 협상 끝나고 나서 미국이랑 우리랑 얘기가 다 달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농산물 부분도 트럼프는 다 개방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거기 거기 대변인은 쌀까지 사실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우리 쪽은 전혀 뭐 언급된 바도 없고 농산물은 뭐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걸 서로 이제 얘기가 다르고 또 그 투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제 해석하고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모호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사실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액수로서 늘렸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뭐 그만큼 뭐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추측하고 예측하는 게 참 어려워요. 트럼프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에 예상하기 힘든 캐릭터고 내일 저희가 뉴스다이브 방송할 때쯤 되면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새벽 1시쯤부터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지금 생중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내일 아침에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부터 정리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는 특검 수사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건 내란 특검이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 수사가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내란 관련해서 이 검찰 계열들 들여다봐야 되는데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까지 갈 거냐라는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시작은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을 만한 칼인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내달은 할 때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당장에는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람의 수사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저는 슬슬 실제로 행동에 나아갔는지까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히 사용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에까지 이제 수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박성재 심우정 법무부 대검까지만 가지만 저는 조금 더 광범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미리 언질받았던 검찰 중요 인사들이 있을 거라 거기까지 뻗어나가는 게 이 내란 특검의 성패를 좌우한다. 평가를 할 때 그 검찰까지 갔느냐를 아마 이제 판단 척도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인물 외에도 뭐 대검, 법무부, 서울구치소 등도 압수수색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언론들 취재 내용 보니까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가 적용이 되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 회동의 1인이기도 했었고 계엄 선포 직후에 법무부 간부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하는 내용 이야기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2월 4일 새벽에 대검 소속 검사가 방첩사 관계자하고 통화하고 검사가 뭐 선관위 출동한다 만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내란의 전모 혹은 2차 계엄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은 이 체포명단과 관련해서 법무부에 이른바 그 해외 출국 금지 명령 비슷한 걸 내려서 조치한 것. 그러니까 출입국 관계자들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범죄 혐의 사실로 특검이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 그리고
누구는 뭐 밀정수석이라고도 부르던데 김주현 민정수석 이 사람들의 그 소위 얘기하는 일종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윤석열의 법무참모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는 거의 그렇게 불러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이 대한민국의 법무부가 지금 완전히 내란 수계의 그 이해와 요구를 위해서 모든 걸 그냥 복속시켜 국가 권력을 그냥 갖다 바친 이런 수준으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고 결국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완전히 패퇴시키면서 스스로 자기들의 권력만 가지고 영구집권하는 이런데 다 협조했던 협력했던 사람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조직범죄고 범단에 해당하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할 게 없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그 해체시켜버리는 수준으로까지의 비상계엄을 발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협력하고 저는 이게 정말 검찰 이제 앞으로 문 닫겠지만 문 닫는 걸로 끝날까? 안 되겠다. 인적 청산도 무조건 진행해야죠. 반드시 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얘기하셨는데 이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일단 제일 먼저 저는 그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가 지기현 판사를 통해서 나왔을 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이 부분 그리고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던 이 부분이 그때 뭐 날짜 시간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유일하게 이 윤석열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다음 날 바로 지침을 또 내렸습니다. 날짜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관련 압수수색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비화폰으로 김건희 씨하고 통화했었잖아요. 그래서 휴대전화 지금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압수수색이 진행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할 것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좀 더 자세히 좀 들여다야 될 이유가 있겠죠 또. 지금까지 사실은 이게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사실 김건희 특검과도 또 연계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미 진행되었지만 최상병 특검과도 또 연계가 되어 있어요.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법무부 차관 시절 이제 그 출국 금지 해제 부분에 연관이 됐고 김건희 관련해서는 사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사실 검찰이 진행을 하지 않았던 것 자체가 특검을 출발시키게 된 원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수사가 돼야 되는 거고 내란 관련해서는 사실 저는 그 구속 취소가 된 당일날 우연치 않게 그날 부장 판사님들이랑 술자리를 갖고 있었거든요. 참 다양하게. 네, 부장 판사님들이 이제 피해 쉴드를 치시더라고요. 이거는 즉시 항고를 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는 우리 그 지판사님의 그 그런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보이지만 변호인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으니 이걸 한번 그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한 거다라고 하다가 즉시 항고가 안 한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가 검찰에 속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 구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 나와서 사실 비슷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한 거 자체가 검찰에서 항고를 안 할 줄이야. 뭐 그러니까 평상시에 저희가 이제 항소나 항고 이런 부분을 검찰이 할 때는 정말 무지성으로 일단 해놓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재판부 입장에서나 이제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약간 전제로 깔아놓고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재판부의 그 귀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관행과 다르게 갑자기 인권의 화신으로 돌변을 해서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왜냐하면 현장에서도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분명히 수사가 돼야 될 부분. 대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었다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심우정 전 총장은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 요구가 이렇게 강한데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검찰총장 퇴임하면서도 그냥 아삭모삭하게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전 그때 속보를 보고 그러니까 석방 구속 취소 이제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를 한다라는 걸 일단 보고 오늘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석방을 한다는 얘기가 안 한다는 얘기가 믿어지지가 않아서 근데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것이라고 또 이제 지기현 판사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게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좀 더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나중에 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이제 선의의 해석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 하는 걸 보고 이것은 그냥 거대한 한 음모의 일원이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국민이 뒤통수 맞은 형국이 되어버렸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
해명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고 관련된 내용들은 뭐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직접적인 소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내란 특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뭐 초반에 막 달렸었는데 달리다가 너무 요새 속도가 안 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역시 잘하고 계시다. 네, 내란 그러니까 특검 파이팅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예를 들어서 가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디를 팍팍 긁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좀 타이밍 맞춰서 들어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외환 쪽을 하다가 그쪽은 아무래도 법리 구성이나 이쪽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군의 폐쇄성이나 이미 증거들이 많이 날아간 부분이 예. 있어서 그쪽에서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딱 틀어서 예. 진행을 하니까 바로 사이다적인 진행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그 특검팀이 노조 박지영 특검보가 브리핑을 하면서 예. 국회의장한테 법률 개정, 그러니까 맞아요. 군사법원과 관련돼서 자수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수를 하면 형을 좀 감해줄 수 있는 내용을 특검법 안에 좀 넣어줄 수 있느냐. 그것도 그렇고 좀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뭘 좀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걸 입법으로 좀 해결해 줘야 네. 특검이 수사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 브리핑 내용이 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특검에 지금 인력 부족하고 뭐 기간도 부족하고 이게 다 늘려야 된다라는 요구들은 다 있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 내용을 특검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지금 또 진행을 한다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짚어보고요.